수십 년 동안 전투기와 폭격기가 공중 발사 미사일을 탑재하고 발사하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미사일은 폭격기의 폭탄창 내부에 실리거나 아니면 러그로 날개 아래의 파일런에 외부에 부착되어 운반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단지 한 번의 출격에서 특정 항공기가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의 수와 작전에 투입되는 항공기의 수에 의해 제한될 뿐입니다. 이제 미국은 그 구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펜타곤은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항공기의 수와 그들이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의 수를 크게 늘릴 수 있는 기발한 새로운 시스템을 고안해냈습니다.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게임 체인저로 보이며 특히 미국이 중국의 방공망을 압도하고 무력화할 새로운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온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더 좋은 점은 래피드 드래곤은 비싼 새로운 장비를 제작할 필요도 없고 기존 기술에 대대적인 개조를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가 너무 합리적이라 왜 이전에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래피드 드래곤이 이렇게 독특한 이유와 어떻게 이 기술이 극동 지역에서 미국에게 결정적으로 힘의 균형을 기울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미 공군 연구소는 래피드 드래곤을 팔레트 적재형 무장 실증 프로그램으로 정의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C-130과 C-17 같은 기존 수송기를 개조하지 않고도 장거리 팔레트 적재형 무장을 공중 투하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작전상의 이점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래피드 드래곤은 화물기를 무기 운반기로 전환시켜 후방 화물 램프를 통해 팔레트에 실린 순항 미사일이나 잠재적으로 다른 원거리 또는 자위 무기를 투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 화물기를 폭격기로 바꿔주며 이 폭격기의 무장 탑재량은 이론적으로 화물칸에 들어갈 수 있는 팔레트의 수에 의해서만 제한됩니다. 사실 화물기는 최소한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적에게 폭탄을 투하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1940년 바르샤바 폭격 당시 독일군은 JU-52 수송기를 보조 폭격기로 사용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 때 C-130 화물기를 이용해 BLU-82 데이지 커터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했고 1991년 이라크 전쟁에서도 이 방법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더 큰 GBU-43B 모압 폭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미사일이 아니라 폭탄입니다. 스탠드오프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할 때보다 목표물에 훨씬 더 가까이 접근해야 투하할 수 있습니다. 적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처럼 방공망이 빈약할 때는 그 위험이 감소할 만합니다. 하지만 중국 안팎에 있는 것처럼 정교한 다층 방공망과 맞서게 되면 이전 세대의 융단 폭격은 폭탄을 투하하는 항공기에게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방공망의 사거리 밖에서 발사할 수 있는 스탠드오프 크루즈 미사일과 이를 발사할 수 있는 더 발전된 전투기와 폭격기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제한된 발사 능력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활공폭탄처럼 수송기 해치에서 미사일을 굴려서 내보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베트남 전쟁 때부터 수송기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법을 실험해왔습니다. 1974년 미국은 실제로 사실상 어디에서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미국은 COA 갤럭시 수송기에서 길이 57피트, 무게 88,000파운드의 LGM-30 미니트맨을 공중 투하하여 시험 발사했습니다. 그 다음 10년 동안 B-1 폭격기의 저비용 대안으로 크루즈 미사일 운반 항공기 CMCA라고 알려진 항공기가 설계되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보잉 747-200 화물기 기체를 특별 목적의 크루즈 미사일 발사기로 재구성하여 50톤 100기의 AGM-86 ALCM 미사일을 탑재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사일은 꼬리 동체 측면에 있는 회전식 발사기를 통해 신속하게 발사되고 기내 제어 시스템에 의해 동적으로 표적이 지정될 예정이었습니다. CMCA는 완전히 개발되진 않았지만 래피드 드래곤은 동일한 핵심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존 항공기를 저비용의 스탠드오프 무기 플랫폼으로 개조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만든 핵심 개념은 2003년 공군기술연구소 대학원생들이 수송기 후방에서 낙하산이 달린 팔레트 트레이를 이용해 미사일을 투하하면서 처음으로 탐구되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2010년대 더욱 구체화되어 결국 래피드 드래곤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9년에 처음 공개되었으며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미 공군 개발팀과
산업 파트너들의 협력으로 더욱 발전되었습니다. 2021년 뉴멕시코의 화이트샌드 미사일 시험장에서 실시된 초기 시험에서는 C-17A와 ECG-130SJ 항공기 모두에서 대표 미사일의 투하가 검증되었습니다. 2021년 말까지 이 개념은 실사급 시험을 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16일 멕시코만 상공에서 실시된 최초이자 마지막 실사격 시험에서 무장된 래피드 드래곤은 MC-130J 수송기 기내에서 비행 중 원거리 지휘 통제 노드로부터 표적 데이터를 수신했습니다. 그 후 이 데이터로 무장된 AGM-158B 합동 공대지 스탠드오프 미사일, 즉 JASSM 미사일을 조준하여 공중에서 투하했고, 실탄 미사일이 해상 표적을 파괴하며 탄두를 성공적으로 투하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채 안 된 2022년 11월 첫 번째 유럽 정구 실사격이 있었습니다. 아트리우스 2022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노르웨이의 운도야 우주시험장에서 MC-130J에서 래피드 드래곤 팔레트를 이용한 JASSM 공중투하 시연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 실험 단계는 끝났고 래피드 드래곤은 실전에 투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2026년 4월 공군 생애주기 관리센터 AFL-CMC이 이른바 팔레트형 무장으로 수송기를 무장시키는 공식 프로그램인 드래곤카트의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즉, 래피드 드래곤은 더 이상 실험이 아닙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미군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정은 중요한 단계이며 미군이 래피드 드래곤 카트 프로젝트를 얼마나 진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공식 프로그램으로 지정되면 장기적인 예산 배정과 향후 전력 계획에 공식적으로 통합되는 것이 보장됩니다. 2026년 5월, 이 프로그램은 실험 단계와 작전 배치 단계 사이에 전환기에 들어섰으며 2027년에 중간 단계 획득의 신속 배치 경로를 통해 실전 배치가 예상됩니다. 작동 방식은 기술적으로 매우 진보되어 있으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래피드 드래곤은 마치 상자 안에 들어있는 스마트하고 일회용인 폭탄창과 같으며 원격 화력 통제 센터에서 탄약의 목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은 팔레트화된 발사 모듈에 적재되고 이 모듈들은 다시 수송기에 실립니다. 적재는 이미 항공기동사령부 소속 수송기 전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표준 화물 취급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후방 램프에서 투하된 팔레트는 낙하산 아래에서 안정화된 후 순항 미사일을 공중에서 순차적으로 발사합니다.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기술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해결책처럼 들리죠.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은 개조되지 않은 미군 표준 화물기를 사용하며 미사일 투하는 보급품이나 차량을 공중 투하할 때 필요한 일반적인 기술 외에 추가적인 승무원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절차적 창의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기존 방위 프로그램과 달리 드래곤 카트는 정부의 데이터 권한을 극대화하고 기술 기준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유지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켄트 밀러, 드래곤 카트 프로그램의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그램 매니저이자 프로그램 설계자에 따르면 드래곤 카트는 말 그대로 처음부터 디지털로 설계된다는 꿈이 실현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모델 기반 시스템 엔지니어링 모델에서 탄생했습니다. 모델 기반 시스템 엔지니어링, 즉 MBSE는 복잡한 시스템을 정의하고 설계하며 검증하기 위해 문서 대신 정형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론입니다. 이것은 엔지니어링 조직이 시스템 요구사항, 아키텍처, 그리고 동작을 포착하고 전달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문서에 의존하는 대신 MBSE는 통합된 기계 판독 가능한 모델을 유일한 기준 정보원으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드래곤 카트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뮬러의 설명처럼 엔지니어링을 소유하고 있어 새로운 페이로드에 더 긴 발사 모듈이 필요하면 모델링과 하중 경로 분석 후 생산 벤더에게 모델을 보냅니다. 따라서 검증된 기존 기술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조합하고 디지털 아키텍처를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사업관리실은 기존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빠른 확장과 향후 업그레이드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이 모듈형 신속 반복 시스템은 이미 실제로 입증되었습니다. 시험에서 배치 박스의 크기는 조정이 가능했으며 4개에서 45개의 AGM-158B, 자삼-ER 또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까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래피드 드래곤 카트가 배치할 미사일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AFL-CMC에 따르면 프로그램 사무국은 저렴하고 적응 가능하며
상당한 스탠드오프 사거리를 가진 단일 공대지 탄약을 개발함으로써 전투 공간을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미사일의 설계는 팔레트형과 러그형 발사 구성 모두에서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설계가 최종적으로 완성되기 전까지 래피드 드래곤 카트 시스템은 다양한 기존 순항 미사일과 몇 가지 새로운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팔레트형 발사 시스템은 록히드 마틴이 자체 개발한 JSAM 시리즈의 여러 변형을 탑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AGM-158B 자삼 ER, 즉 575마일의 사거리를 가진 스텔스 지상 공격 순항 미사일과 스텔스 및 전자전 저항성이 강화된 B2 변형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AGM-158C LRA, LRASM, 즉 장거리 대함 미사일도 포함되며 이 미사일 역시 비슷한 사거리를 자랑합니다. 이 미사일은 해상 전투용 고급 유도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곧 공개될 J-3XR은 1000나의 사거리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 무기들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가격이 매우 비싸고 생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자삼 ER-B형은 총 약 3232발이 생산될 예정이며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네덜란드, 폴란드, 핀란드, 호주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단가, 유닛 코스트이죠. 생산 배치에 따라 다르며 한 기당 100만 달러에서 160만 달러까지 다양합니다. 상위 가격대는 업그레이드된 B2형의 가격과도 비슷하며 이 변형은 총 4656발이 생산되었습니다. C형, 즉 LRASM 대함 미사일은 추가적인 자율표적 인식, IR, RF 시커, 그리고 데이터 링크 덕분에 훨씬 더 비쌉니다. 단가가 한 기당 최대 350만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직 개발 중이기 때문에 텍사르의 총 생산량과 단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용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생산 속도입니다. 현재 모든 변형형을 합친 연간 생산량은 400, 500기 수준입니다. 2022년에 22만 5천 평방피트 규모의 새로운 생산시설이 도입되어 로봇 도장 라인과 첨단 테스터와 같은 자동화 공정 덕분에 연간 약 1000기까지 생산량을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그 물량을 매우 빨리 소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란을 상대로 한 에피퓨리 작전의 4주간 집중 폭격 기간 동안 미국은 엄청난 양을 소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밀 타격 미사일 비축량의 45%, 사드 요격 미사일의 절반, 패트리어트 대공 미사일 재고의 거의 절반, 토마호크 미사일의 약 30%, 그리고 장거리 제줌 미사일의 20% 이상을 소모했습니다. 이러한 비축량을 보충하는 데는 생산 속도를 늘리더라도 수년이 걸릴 것입니다. 펜타곤 내부 평가에서는 이미 단기간 내에 탄약이 바닥날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헤르시아만에서 전쟁이 상당 기간 다시 격화되거나 미국이 예를 들어 대만에서 추가적인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면 이 문제는 훨씬 더 빠르게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군사 및 지정학적 발전에 대한 일일 뉴스 업데이트와 심층 분석을 원하신다면 꼭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더 밀리터리 쇼에서는 유튜브에서 가장 상세하고 정확하며 통찰력 있는 군사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래피드 드래곤은 미국이 단기간에 배치할 수 있는 미사일의 수를 확실히 늘려줄 것입니다. F-22 랩터는 공대공 임무 시 AIM-120, AMR-AAM 6발과 AIM-9 사이드와인더 2발, 총 8발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F-35 라이트닝2는 최대 스텔스 모드로 작전할 때 내부에 AIM-120, AMR-AAM 공대공 미사일 4발을 탑재합니다. 새로운 사이드킥 렉을 사용하면 내부에 최대 6발의 AMR-AAM을 탑재할 수 있지만 사이드와인더와 같은 단거리 무기는 외부 날개 파일런에 장착해야 하므로 전투기의 레이더 회피 성능이 저하됩니다. P-52 스트라토포트리스는 내부에 8발, 외부에 12발 등 최대 20발의 JASSM 선항 미사일을 또는 내부에 최대 24발의 JASSM ER이나 LRASM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외부 탑재 능력도 더 무거운 무기를 실을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B-1B 랜서는 내부에 최대 24발의 JASSM ER 또는 LRASM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지만 새로운 외부 파일런이 추가되면 총 탑재량이 36발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화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JASSM을 탑재할 수 있는 폭격기 중에서 미국은 현재 75대의 B-52와 45, 46대의 B-1B 랜서를 현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상 래피드 드래곤 카트 프로젝트는 수백 대의 수송기를 보조 폭격기로 전환함으로써
그 숫자를 극적으로 늘릴 것입니다. 미국은 222대 C-17A 글로브 마스터, 351대 C-130J 슈퍼 허큘리스, 126대 C-130H 허큘리스, 57대 MC-130J, 그리고 39대 HC-130J 등 대규모 수송기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수송기는 일반 화물 대신 드래곤 카트 팔레트를 적재함으로써 폭격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52대 COM 슈퍼 갤럭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운용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폭격기보다는 전략적 수송 임무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화물기는 여러 항공기가 동시에 임무를 수행할 때 투입 가능한 미사일 수를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C-130은 2개의 래피드 드래곤 팔레트를 사용하면 목표 지점에서 620마일에서 1180마일 떨어진 안전한 거리에서 12발의 자삼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더 큰 C-17은 각각 9발의 미사일을 실을 수 있는 래피드 드래곤 팔레트 4개를 탑재할 수 있어 1100파운드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 총 36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양의 미사일이 확보되지 않고 이를 보충하는데 수년과 수십억 달러가 걸릴 수 있다면 미사일 발사를 위한 그 모든 추가 용량을 구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듯이 장기적으로 미국은 드래곤 카트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이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단일 미사일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는 팔레트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저비용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미사일 옵션의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사일 조달에 미국은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금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펜타곤은 향후 5년 동안 약 28,000발의 저렴한 순항 미사일을 구매하는데 120억 달러를 쓸 계획입니다. 이는 JASM, JASAM 조달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형과 팔레트형 옵션이 모두 포함된 조합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저비용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드래곤 카트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AFL-ASCMC는 확장 사거리 공격 탄약, 이니셔티브 하에 개발된 저렴한 대량 탄약 패밀리, 향후 드래곤 카트 배치에 우선 채택될 미사일 계열로 명확히 지정했습니다. 특히 2026년 5월 미 국방부는 방산업체 안다릴, 안듀릴, 코어스파이어, 라이도스, 존5와 협력하여 저비용 컨테이너 미사일 LCCM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카스틸리안과 협력하여 저비용 극초음속 솔루션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미 국방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3년 안에 1만 발의 미사일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하지만 LCCM 조합에서 어떤 종류의 미사일을 볼 수 있을까요? 앤드릴은 이 프로그램에 자사의 바라쿠다 500M 미사일을 지상 발사형 버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무기는 공중 발사도 가능합니다. 이 미사일은 최대 100파운드의 탑재 중량을 갖추고 있으며 공중 발사 시 최대 사거리는 약 500마일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회사는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최소 1000기의 이 무기를 미군에 납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도르는 기존의 공중 발사 AGM-190A 소형 순항 미사일 SCM, 일명 블랙에로우에 대한 연구를 활용한 LCCM 설계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미군 특수전사령부, 즉 소콤을 위해 개발된 이 미사일은 약 240파운드의 탄두를 탑재하며 시험에서 440해리 이상의 사거리를 달성했습니다. 이 회사는 새 프레임워크 계약에 따라 미사일 3000기 납품을 계획합니다. 코어스파이어와 존5가 최종적으로 어떤 설계를 제공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들은 회사가 이미 ERAM 프로그램을 위해 개발한 미사일의 개량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흥미로운 전망처럼 보입니다. 코어스파이어의 ERAM 설계는 신속 적응형 저비용 순항 미사일, 즉 RACAM이라고 불립니다. 이 미사일은 SMD 프린팅을 활용해 비용을 낮추고 신속한 생산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모듈형 저비용 순항 미사일입니다. ER, 즉 확장 사거리형 변형은 보도에 따르면 사거리가 1000마일을 넘는다고 합니다. 러스티 대거는 겉으로는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ERM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150마일에서 280마일 사이의 사거리, 500파운드급 탑재량, 그리고 일정 수준의 관통 능력을 가진 폭발 파편 탄두를 탑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산안에서 언급된 극초음속 무기 옵션의 저비용 확장과 관련해서는 카스틸리안이 저비용 극초음속 블랙버드 미사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재원 중 많은 부분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공식 기록을 통해 일부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육군이 제안한 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블랙버드 G의 즉 지상 발사형의 목표는 정밀 타격 미사일 4단격의 약 80%를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4단계는 PRSM의 사거리를 310마일에서 620마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능력의 80%라면 블랙버드의 사거리는 약 500마일 정도가 될 것입니다. 어떤 탄두를 탑재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보잉의 신형 JJ-DAM LR 순항 미사일과 그 해상 타격형 변형도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옵션으로 보입니다. 둘 다 500파운드 탄두를 장착한 채 375마일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드래곤 카트 시스템은 미국이 순항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는 항공기의 수를 크게 늘림으로써 배치할 수 있는 순항 미사일의 수를 대폭 늘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분명히 열어줍니다. 이 시스템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쟁자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래피드 드래곤, 이름이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이 이름은 10세기 중국의 연발 사격 공성 무기인 지롱처, 즉 래피드 드래곤 카트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 무기는 일종의 쇠뇌로 안전한 거리에서 다수의 장거리 쇠뇌 화살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의 래피드 드래곤 발사 시스템도 발사 항공기가 위협받지 않는 원거리에서 적의 방어망을 포화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수송기 전력을 활용해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비용과 훈련으로 대규모 공격 임무를 대폭 증가시킬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폭격기를 더 빠르게 제공하는 것 외에도 드래곤 카트는 미국이 다박능 공격에서 훨씬 더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미국은 저비용 순항 미사일 팔레트와 고급 JASSM-ER, LRASM을 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렴한 무기는 적 영공 포화에 스텔스 JASSM-ER과 LRASM은 더 가치 있는 표적 사냥에 유용합니다. 수송기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적의 표적 선정 계산에 혼란을 야기합니다. 저 비교적 무해해 보이는 C-17 수송기들이 그 지역 주둔 미군에게 보급품을 운송하는 걸까요? 아니면 해치를 열고 수십 발의 정밀 순항 미사일을 쏟아낼 준비를 하는 걸까요? 중국 작전 기획자들은 그 비행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미사일을 발사할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보안 데이터 링크와 네트워크 표적 지정 구조와 결합될 때 드래곤 카트는 미군 작전 계획에서 점점 더 중심이 되고 있는 분산전 개념도 지원합니다. 장거리 타격 능력을 제한된 수의 폭격기나 전술 전투기에 집중시키는 대신 기동 항공기 함대 전체에 분산시킴으로써 미국은 공격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이에 대한 방어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듭니다. 이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지역 공군 작전을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 공들여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구축한 중국의 접근 거부 및 지역 거부 네트워크 계획에 심각한 차질을 주는 요소입니다. 타격 능력을 수송기 함대 전체에 분산시킴으로써 워싱턴은 중국의 계획을 복잡하게 만들고 장기적인 작전에서 작전 지속 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점은 드래곤 카트 팔레트가 발사 항공기에 어떤 개조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수송기 함대에는 개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이는 또한 드래곤 카트가 C-130을 운용하는 다른 63개국의 동맹국이나 파트너에게도 제공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은 파트너 군대에 원거리 타격 능력을 제공하는 매우 저렴한 방법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것은 미국이 어떤 경쟁자나 동맹국보다 한두 걸음 앞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물론 개발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계속해서 여러분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밤잠 못 이루게 하는 유일한 미국 군사 개발은 분명 아닙니다. 이 영상을 통해 중국이 자랑하는 항공모함이 1970년대 미국 군함에게 왜 패배할 수밖에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